일본의 재난 대응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하고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도 하나 또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의 지진이라는 이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면은 좀 지진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작은 지진이죠. 집에 있다 보면 흔들림이 있어요. 그 작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은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피난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때 바로 TV를 틉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좀 작은 지진이라면은 방송이 계속 흐르면서 빨간 자막으로 어디에서 뭐 몇 도 지진 발생 뭐 이렇게 되고, 좀 큰 지진이라면은 뉴스 속보로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난하세요.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방송에서 하는 그러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에 대한 대처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동일본 대지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지원을 한 게 한국이에요. 정말 많은 물품들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거절했어요. 받지 않겠다고. 그 이유가 황당한 게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대한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니들이 이거를 하기 원한다면 니들이 직접 제지로 찾아가서 나눠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걸 나눠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체들이 다들 수고스럽게. 근데 이거는 뭐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서 자기네들이 융통성 있게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로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풍이라던가 이러한 일이 터지면은 이재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민이 피난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피난소에서 성폭행 피해가 항상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사회 문제예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일탈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동네의 어떤 유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뭐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쯤에는 태풍 피해 입은 재난소에 전국적으로 성폭행 피해 예방에 대한 어떤 포스터를 전국에 붙이는 일도 있었고, 주의해라, 이러한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진 게 있는데, 2024년 시작과 동시에 노토반도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에도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난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게 됐는데, 어느 대형 유튜버가 남성들의 자위도구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피난소로 찾아가서 그걸 나눠줬어요. 무료로. 그 이유가 성폭행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남자들이 사용을 해서 해소하게 되면은 성폭행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대량으로 사서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채널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러한 재난이 터졌을 때 재난의 대처는 초기에는 잘 합니다. 근데 그 이후는 문제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